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 환갑이 지나면서 오히려 여유로워진 분들 말입니다. 반대로 한창 때는 잘 나갔지만 노후에는 돈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 후반부의 분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보다 어떤 습관을 얼마나 오래 쌓아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들을 제대로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특징은 소비보다 자산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생활 수준부터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새 차를 사고 명품을 살 때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돈이 더 생기면 더 쓰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인데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입니다. 작은 절약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큰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약의 크기가 아니라 절약의 지속 기간입니다. 하루 이틀 아낀다고 자산이 쌓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남는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환갑이 넘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제 공부를 이어가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계속 찾아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면 거창한 자격증이나 학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제 방식을 익히고 달라진 세금 제도를 이해하고 자녀 세대가 쓰는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그 변화를 함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인생 후반부에도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능력이 노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습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마지막 조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습관이 앞선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대목은 눈앞의 돈보다 꾸준한 습관을 믿는 태도입니다. 대박을 노리기보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무리한 투자보다 꾸준한 자산 관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운보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한 좋은 습관이 훨씬 큰 부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갑이 넘어서도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비를 조절하고 배움을 이어가며 조급함 대신 꾸준함을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노후부의 진짜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지켜지고 누군가에게는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습관, 절약과 배움과 꾸준함은 사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 습관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약이나 저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몇 달 혹은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흐지부지 됩니다. 반면 환갑이 넘어 여유로워진 분들은 이 습관을 수십 년 동안 끊지 않고 이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변수입니다. 같은 절약이라도 3년과 30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노후 자산 형성의 구조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작은 습관이 복리처럼 쌓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산술적으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 차이가 눈에 띄지 않지만 환갑을 넘기는 순간부터 그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왜 젊을 때 가난했던 사람이 노후에 오히려 부유해지고 한창 때 잘 나갔던 사람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생기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을 지켜낸 시간의 길이가 결과를 갈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소득 수준보다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어떤 습관으로 채울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40대, 50대를 지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특히 의미가 큽니다.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자체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20년 뒤, 30년 뒤에는 전혀 다른 노후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3가지 습관, 소비보다 자산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이어가는 태도, 그리고 눈앞의 이익보다 꾸준함을 믿는 태도는 사실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평범한 습관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내느냐가 노후의 불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결국 환갑 이후 가장 부러운 사람은 한순간에 크게 번 사람이 아니라 평생 좋은 습관으로 자산을 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몇 년째 이어오고 계십니까? 그 습관이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습관을 실제로 노후 자산으로 연결시킨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의 부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평범한 습관을 끝까지 지켜낸 시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